10번 해설할 건데 보기부터 한번 읽어볼게. 월왕전은 유교적 충효 사상을 주제로 한 군담 소설로서 유교적 충효 사상이 나오는데요. 소설의 갈래는 군담 소설, 영웅 소설 비슷하죠. 군담 소설 뭐예요?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서 주인공이 이겨서 싸워서 승리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는 것을 군담 소설이라고 하죠. 19세기 무렵 민간에서 판각한 반각본 소설이다. 자, 반각본 소설 뭐냐면요. 그냥 민간인이 돈을 벌려고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서 판각했다. 상업성을 추구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돼. 반각본에 관련해서는. 자, 대개의 반각본 소설은 이 작품도 주로 오락적 목적의 독서를 즐겨하는 독자층을 겨냥한 다양한 소설적 기법을 구사했다. 다양한 소설적 기법 뭐뭐 있나 볼게요. 첫 번째, 전기적 요소. 두 번째, 극단적 상황 설정. 세 번째, 단절 기법. 네 번째, 압축적 사건 서술. 요건 뭐다? 다양한 소설적 기법과 관련한 것이다. 자, 전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기가 뭐냐면 이 한자에서 기가 기이할 기자거든. 그래서 비현실적이다, 기이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기적이다 라고 해요. 요거는 우리 꼭 알아야 하는 용어죠. 자, 본문 해설 들어갈게요. 고전수설 할 때 뭐 해야 돼? 인물 체크해야 되지? 천자 가만히 북문을 열고 도망하실세. 뭐 왕이겠지. 길은 없고 다만 산이 가리우니 어찌 행하리요. 지금 이 주인공이 아니라 천자라는 이 인물이 어떤 상황? 도망가는 상황인데요. 길이 없는 상황,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죠. 적장, 그러니까 천자와 대비되는 두 인물이겠다. 적장 강공 형제. 천자를 쫓아오며 무수히 못지르니 최두와 왕건. 두 사람이 천자를 호위하며 닿더니 적병이 급함을 보고 칼을 들고 내달아 싸우더니 일합이 못하여 강공은 최두를 베고, 적장 강공 형제 중에 한 명 강공은 최두를 베고 강령은 왕건을 뺐대요. 그랬더니 송진영에 남은 군사 싸울 마음이 없더래. 강공이 칼을 춤추며 외쳐 왈. 송천자는 죽기를 두리거든 빨리 나와 내 칼을 받으라 하고 점점 가까워 오니 천자가 황황망조하여 앙천통곡 왈. 황황망조는 너무 놀라서 겨를이 없는 상황이고요. 앙천통곡은 하늘을 바라보며 몹시 우는 상황입니다. 송조 100여 년 기업이 짐에게 이르러 망할 줄 알리오. 내가 지금 송씨 천자인 거야. 이 송대가 계속해서 이 왕권을 잡고 있었는데 100년이 넘게. 근데 나에 이르러서 이 나라가 망하겠다라는 거죠. 하시고 어찌할 줄 모르시며 찾던 인검을 베어서 자결코자 하시더니 어때요? 수세에 몰리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죠.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네. 그냥 항복하면 되잖아. 자살을 하려고 그래. 극단적 상황이다. 천만 의외에 한 소년 장수가 나는 듯이 내달아 천자를 구하고 적병을 엄살하니 아지 못하겠어라. 이 어떤 사람인고? 죽으려는 상황에 갑자기 한 소년 장수가 나타나요. 얘가 갑자기 나는 듯이 내달아와서 천자를 딱 구하고 적병을 모두 다 죽여버렸어. 그런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우리 모르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자, 송천자가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가고 있어. 이 사람 얘를 구해주는 두 명이 있지. 호위무사, 최두와 왕건. 두 사람이 얘를 도와주는 호위무사인데 이 송천자를 누가 쫓아오고 있어? 적군인 적장은 적의 이제 장군 강공 형제. 한 사람 이름은 강공, 다른 사람은 강령. 얘네가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얘를 한 명씩 죽인 다음에 송천자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소년 장수두둥 등장. 근데 얘 누구야? 이렇게 된 거지. 선설. 자, 선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앞에 이야기를 하자면 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아주 급박한 그 하이라이트 장면을 딱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얘가 도망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실부가 모친 스라를 떠나 말을 타고 연무대를 찾아 천자가 친히 출정하시는 군중에 참여코자 하였더니 유실부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엄마를 떠나서 말 타고 적군에 이제 전쟁에 참여하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천자가 그 나이 어림을 꺼리사 무용지인으로 내치심을 보고 물러나매 그 향할 바를 아지 못하고 말을 이끌고 초조히 다니며 부친 소식을 탐지하더니 한 주점을 찾아 밥을 사 먹으며 쉬더니 문득 백발노인이 갈건야복으로 청려장을 끌고 지나다가 유생을 보고 급히 들어와 문왈. 백발노인 등장. 그대 아니 유실부인다? 너 유실부 아니냐? 유생이 그 노인의 늠름한 거동을 보고 일어 공경대왈. 과연 그렇소이다. 노인왈. 내 그대에게 가르칠 말이 있으니 나와 한 가지로 지내보니 어떠하뇨? 자, 여기까지. 지금 유실부라는 아이가 엄마를 떠나고 전장에 나가려고 지금 출전을 하려고 나왔는데 어떻게 했어? 무산됐지. 왜? 천자가 어림을 핑계라기보다 어림을 이유로 유실부 너 못 나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유실부가 쓸쓸히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누굴 만나? 백발 노인을 마주치죠. 백발 노인은 어떻게 외양묘사가 어떻게 돼 있나? 갈건야복으로 청려정을 끌고 있다. 이거 갈건야복은 굉장히 낡은 그런 옷가 낡은 옷, 낡은 의복. 청려장은 지팡이에요. 다 다른 옷과 지팡이를 딱 들고 어떤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서 얘를 보자마자 얘 이름을 알아차리는 거. 너 유실부잖아. 그러고서 뭐라 그래? 내가 너 가르쳐 줄 테니까 나 따라올래? 이렇게 물어보죠. 다음, 수권 서책을 내어놓고 보라 하니 유생이 일견에 신통한 유생이 지금 여기 누구겠어? 유실부겠지. 일견에 신통한 술법임을 알고 인하여 배우니 불과 수년 지내에 능히 제주를 통한지라. 이 유실부라는 애가 어때? 비범하네. 능력이 좋네. 그치? 비범한 능력. 이 군담소설, 영웅소설 특징. 주인공이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수년 동안 얘가 공부를 해서 그걸 숙달했다라는 것을 일일이 쓰지 않고 단 한 문장 안에서 이 수년의 내용을 압축해서 제시하죠. 사건 전개가 훅 넘어가겠죠. 빨라지죠. 압축적 서술.
드러났다. 자, 노인이 기뻐 실부에게 일러왈. 그대 이제 천지조와 지리를 알았으니 세상에 나아가 천자의 위태함을 구하고 꽃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라. 유생이 이미 도적이 군사를 일으켜 천자가 출정하심을 짐작하였으나 위태하심을 구하란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문왈. 대인 이런 산중에 응거하시며 어찌 세상을 알으시니까. 노인이 미소할. 내 자연 알 일이 있기로 알거니와 사람이 때를 이름이 불관하니 이별이 심히 서운하나 어찌 면하리요 하고 행장을 차려주며 떠남을 재촉하니 생이 마지못하여 절하며 왈 대인의 은혜로 배운 일이 많사올 뿐 아니라 천륜 같은 정의를 조련히 이별하오니 어느 날 다시 만남을 아직 못하리로소이다. 노인이 더욱 기특히 여겨왈. 일후 나를 찾고자 하거든 백학산 백학도사를 찾으라. 이 사람이 백발노인의 이름이었네. 지금 이 백학도사가 유실부를 아주 열심히 가르쳐서 드디어 통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태가 아주 불안정하고 이 천자가 위태한 상황이다. 너가 빨리 가서 천자를 구해라. 그랬더니 유실부가 전쟁이 난 상황은 알았지만 천자가 위태하다는 것까지 이 산중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 놀라서 어떻게 이런 걸 아느냐 했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다 알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둘이 이별의 어떤 정을 나누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런 거 보면 어때? 굉장히 유교적인 사상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천자에 대한 어떤 공경, 예의를 지키는 모습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자, 한 가지로 산에 내려 작별하고 문득 간데 없는지라 유생이 신기히 여겨 백각산을 바라보고 무수히 감사드려 절하며. 자, 이 백발노인이 작별하고 나니까 간데 없는지,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 없게 호련히 사라졌다는 거죠. 이런 거 어때? 이 백학도사의 어떤 비범성을 드러내기도 하면서요. 인물의 비범성.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사람이 가는 게 보이지 어떻게 사라져. 전기성이 느껴지죠. 유생이 신기히 여겨 백각산을 바라보고 무수히 감사드려 절하매. 이거는 굉장히 유교적 사상이 드러나죠. 길을 찾아 말을 타고 황성으로 향하더니 날이 저물매 저녁을 사 먹고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더니 호련 예리성관이 앞에 나와 절하고 할. 소재는 동해 용왕의 둘째 아들이옵더니 부왕의 명을 받자와 형장께 당부할 말이 있기로 왔sap거니와 지금 천하가 요란하여 명을 신시해 천자의 위태함을 구할 자는 당금 유실부라 하시기로 왔사오니 부디 때를 잃지 말고 아름다운 이름을 호세에 전하소서. 하거늘 유생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묻고자 하다가 호련 병력 같은 말소리에 놀라 깨달으니 꿈이라. 유생이 급히 일어나 마음에 진정치 못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려 다시 말을 타고 채를 치니 순식간에 500여리를 행한지라. 바로 황성으로 향하더니 문득 공중에서 외쳐할. 자, 여기까지. 지금 어떤 상황이야? 천자를 구하러 가는 길에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데요. 꿈에서 천자가 위태로운 상황이니 빨리 가서 구하세요. 그리고 천자를 구할 사람의 이름은 유실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너다라는 것을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의 역할이 뭐냐 이런 것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데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하게 해주는 소재이기도 하고 어떤 우연성을 더 덧붙여주는 그런 소재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 미래를 암시하는 소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유생이 일어나서 잠을 자다가 딱 일어나서는 새벽에 동이 터야 움직일 수 있으니까 동이 틀 때까지 기다리다가 바로 달려 나갔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다시 말을 타고 채를 치니 순식간에 500여리를 행한지라. 이것도 어때요? 사람이 어떻게 순식간에 500리를 가? 좀 전기적이죠? 전기성도 드러날 뿐 아니라 먼 거리를 순식간에 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압축적 서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요. 요게 한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압축적 서술을 요 구문만으로 드러내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바로 황성으로 향하더니 문득 공중에서 외쳐왈 장군은 황성으로 가지 말고 남편간 북문 밖으로 가라 하거늘 유생이 비로소 신령이 지시함을 짐작하고 말을 날려 남편관을 찾아가니 관중의 적병이 웅거하고 사나이의 호통소리 진동하거늘 생이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생은 이거 누구야? 유생. 갑주를 떨치고 칼을 춤추며 10만 적병을 풀베듯 하여 무인지경같이 하여 들어가니 적장 강공과 강령이 천자를 에워싸고 무수히 꾸짖고 욕하며 항복하라 재촉하거늘 유생이 분기대발하여 쟁룡감을 누르고 지쳐 들어가니 장졸의 머리 무수히 떨어지는지라. 자, 여기까지 볼게요. 일단 신령이 위치를 정해주죠. 너 지금 황성으로 가지 말고 북문으로 가. 여기가 바로 지금 천자가 위태로운 곳인 거야. 근데 유생은 뭐라 그래? 신령이 지시함을 짐작했다. 아, 요것도 굉장히 전기성 드러나죠. 자, 그리고요. 요 부분 보면 어때요? 10만 명을 딱 단 한 명, 유생, 유실부가 풀베듯이 다 베어버렸대. 어때? 이것도 굉장히 비현실적이야. 이거 전기성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 굉장히 극단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극단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주인공의 어떤 비범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요, 지금 요 상황, 강공과 강령이 천자를 에워싸는 부분이 있죠. 영이 천자를 항복하라 재촉하거늘 유생이 분기대발하여 장졸의 머리 무수히 떨어진지라. 이거 익숙하지 않아? 바로 앞에 선설하기 전에 앞에 내용이 뭐냐면 하고 이 위에 앞에 내용이 나온 거야. 쭉 앞에 내용들이 나온 거야. 유실부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래서 어떻게 이 소년 장수가 바로 누가 돼? 유실부가 되는 거지. 이해돼? 얘가 결국 유실부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천자가 죽는 이 상황에서 유실부가 짠 하고 등장해서 얘네를 다 해치워버리는 거죠. 알겠지? 강공과 강령이 비록 용맹하나 불의 집안을 만남에 미처 손을 놀리지 못하여 쟁룡감이 이르는 곳에 강공과 강령의 머리칼빛을 쫓아 떨어지는지라. 자, 강공과 강령의 머리가 칼빛을 쫓아 떨어지는지라. 이거 뭐냐면 사람 이렇게 있는데 칼 쨍 해가지고 머리가 똑 하고 떨어졌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지. 호로왕이 몹시 놀라 남은 군사를 이끌고 심리를 물러 제장을 불러왈. 자, 호로왕은 누구겠어? 적 중의 왕이겠지. 아까 강공 형제 벤 장수는 천신이 아니면 이는 반드시 신장이로다. 하고 양장의 죽음을 슬퍼하더라. 양장은 누구예요? 2명의 장수라는 거죠. 2명의 장수는 누구야? 강공과 강령이겠지 뭐. 그치?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 호로왕이 적의 왕이 깜짝 놀라서 이 유실부를 두고 얘가 유실부가 어떻대? 얘는 신이 아니면은 그 신병을 거느리는 장수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대단한 제 귀신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유생이 적장의 머리를 칼끝에 꿰어들고 바로 천자 앞에 나아가 복지 주알. 자, 여기 이 부분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실제로 사람 둘을 죽이고 나서 막 왕자의 게임이나 이런 거 봤죠. 막 시대극 이런 거 보면 적을 특히 장수들은 죽이면은 머리를 가져오는 어떤 관습이 있어. 그리고 일반 그 병사들은 어차피 걔는 잡아도
그냥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랑 막 코를 베거나 귀를 베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내가 죽인 사람들을 세는 그런 것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얼마나 얘가 많은 사람을 죽였냐에 따라서 포상을 준다거나 뭐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선생님도 뭐 소설에서 그런 것들을 봤었는데, 이제 얘네 둘은 지금 이 양장 얘네 이 두 장수는 엄청 지금 능력이 뛰어난 장수들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베어들고서 그거를 굳이 이렇게 가져와서 나의 승리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 복지는 이제 땅에 엎드려 말을 했다. 신은 당초 연무대에서 말달리던 유실부 없더니 황실의 위태하심을 드쌌고, 이 삽 뭐겠어? 객체 높임이야. 혈기 지분으로 당돌이 전장에 참여하여 다행히 적군을 물리치거나 천명을 어기었사오니 군법으로 시행하소서. 이거 이해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유실부가 연무대 갔었잖아. 그 전쟁 나가고 싶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 천자가 어려서 안 돼라 그랬지. 근데 얘가 수련하고서 어떻게 된 거야? 허락 안 받고 바로 전쟁으로 나가서 천자를 구한 거지. 그런데 천자에게 어떻게 말해? 당신이 나를 전쟁에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 어기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죄를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때? 굉장히 왕에 대해서 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유교적 사상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리고 당돌이 전장에 참여했다는 거. 이 상관의 말을 거슬렀다 이거 아니야. 자, 차시. 이때 천자가 적진에 쌓여 거의 잡히기에 이름에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고 자결코자 하시더니 난데없는 소년 장수가 나는 듯이 들어와 일합에 적장을 베고 자충을 들어하여 화망을 벗겨 줌을 보시고 천심을 진정하사 좌우에게 물어가라사대. 자, 지금 여기까지 끝났고요. 또 얘기가 시작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야, 그치? 근데 누구 입장에서 들어가? 저 어떤 장수인고 필경 천신이 도우심이로다 하시고 신기히 여기시더니 오래지 아니하여 그 소년 장수가 적장의 머리를 가지고 엎드리며 성명이 유실부라 하여 죄를 청함을 보시고 천심이 기쁘사 친히 내려 그 손목을 잡으시고 타루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저 즈음에 짐이 경에 용맹 있음을 짐작하였으나 그 소년을 아껴 감히 쓰지 못하였더니 이제 경이 짐의 어리석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짐의 급함을 구하여 송 왕실을 회복하고 사직을 안 붙게 되니 그 공을 갚을 바를 아지 못하거니와 경에 붙이는 이름은 무엇이뇨? 생이 머리를 조아리며 와의 신의 아비는 한림학사 유태사요 조부는 어부상서 유방이로소이다. 자, 요거는 누구 입장에서? 천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 전쟁이 그러니까 내가 구해진 요 상황을 천자의 입장에서 여기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이렇게 앞뒤로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시각을 달리해서. 자, 1번 천자가 쫓기다. 30번 볼게요. 1번 천자가 쫓기다 인검을 베어서 자결코자 하는 데서 극단적 상황을 통해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고, 맞지? 왕이 스스로 죽으려고 그러잖아. 2번 아지 못하겠어라. 이 어떤 사람인고, 이거 뭐였어? 유실부 소개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실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앞뒤로 내용이 어떻게 돼? 뚝뚝 끊긴단 말이야. 그래서 단절기법을 통해 소년 장수에 대한 독자 궁금증 유발 맞아요. 3번 불과 수년진의 능히 제주를 통했다는 데서 유실부가 신통한 술법을 갖춘 과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군. 맞지? 수년에 대한 내용을 겨우 요만큼으로 끝내고 있어요. 유생이 적장의 머리를 칼끝에 꿰어들고 바로 천자 앞에 나아가는 데서 전기적 요소가 들어가고 있군. 이걸 틀렸다는 거는 전기적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야. 전기적이 뭔지만 알면 이걸 틀릴 수가 없어요. 적장의 머리를 실제로 베었잖아요. 그리고 그거 그냥 들고 가는 거. 이거 전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야. 요즘 전쟁 말고 옛날 전쟁에서. 이거 비현실적이진 않잖아. 이거 현실적인 일이지 그냥. 그냥 그랬다는 거야. 서술하는 거야. 5번 위태로운 황실의 상황을 듣고 당돌이 전장 참여하여 적장을 물리치는 데서 유교적 충의 상상이 나타나 있군. 그렇죠. 첫 번째로는 왕의 말을 거역했다라는 이
왕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또 두 번째는 내가 그 왕의 말을 거역해서 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왕의 안위를 위해서 전쟁에 출전하는 것. 그 굉장히 강한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죠. 그래서 맞다. 자, 여기까지 30번 끝낼게요.